네, 일단 오늘 BOJ 정책 결정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면 사실 6월 달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난무하다라는 이야기가 6월 초반부터 들려왔는데, 특히 지난주 여러 가지 일정들이 좀 중요했습니다. CPI, PPI, 그리고 한국의 선물옵션 동시만길, 스페이스 X 상장 일정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속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PI, PPI 근원 물가가 그래도 좀 안정이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결국 유가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는 미치는 영향력이 파장이 그렇게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이 시장의 골자였고, 그런 가운데 시장이 지난주에도 견조하게 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진짜 빅 이벤트는 다음 주다. BOJ 있고 FOMC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 주말 사이에 종전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이런 일정들도 결국에는 잘 소화해낼 가능성이 좀 높아졌는데요. 오늘 일본의 기준금리 결국 0.25%포인트 올리면서 31년 만에 1%대로 올라왔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예측했던 수치였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불확실성 해소, 재료 소멸적인 측면에서 그냥 잘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 탄력을 여전히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외국인들은 지금 3거래일 연속 매수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FOMC라는 이 일정이 남아있는데 결국엔 우리가 FOMC를 긴장했던 건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 기조가 보일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는데 지표도 괜찮았어요, 지난주에. 근데 여기에 종전 이슈가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70달러대로 떨어졌다. 이 이야기는 캐비너신 입장에서도 당장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없겠지만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가면서 스탠스 자체도 약간은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점도표도 중요하다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점도표상의 변화, 우리가 뭐 지금 이번 FOMC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올해 전체적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갖고 가야 지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는 필요하기 때문에 점도표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점도표는 의외로 살짝은 매파적인 기조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성명서와 그리고 점도표, 그렇지만 캐비너시가 인터뷰에서 기자회견에서 어떤 색채를 보여줄지가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일 것 같은데, 트럼프 사람이다 보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트럼프 쪽으로의 이런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고, 지금 월드컵도 있고 여기에 FOMC 일정이 있고 여기에 중간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아마 캐비너시가 조금 무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기 위해서 시기적절하게 종전 키워드가 나온 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전 이번 FOMC도 긍정적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100%는 없습니다. 캐비너시라는 인물이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주면 좋겠지만 또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시장의 우상향 방향성 그리고 재료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는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비중에 대한 부분들, 대응적인 부분들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시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가지고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는,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고민하는 시기로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일단 방사는 통상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더 좋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완벽한 종전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방산 관련돼서 오히려 종전할 수 있대. 그런 방산이 쭉 밀렸던 경험들, 결국에는 종전을 하면 방산주들의 내러티브는 꺾일 거야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이번 전쟁 이슈로 인해서 지금 중동 국가들은 다 긴장감을 안게 됐습니다. 중동 안에서도 이번에도 좀 서로 등을 돌리는 현상들이 나타났고, 그러면 자국 보호에 대한 강화는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무기고가 이번에 많이 털렸던 국가들도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전쟁 중에는 이거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은 정말 완벽하게 종전이 되면 수주에 대한 기대감 하반기에는 방산 쪽으로 더 크게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특히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주로 또 꼽히기도 합니다. 결국 천궁이 요격률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인정을 받았고 이로 인한 세계 확장 흐름, 수주 확장 흐름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증명을 해냈고요. 또 라인메탈과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합작 법인 설립 이슈가 또 나와봤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수주에 대한 이 지역 다변화, 확장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방산 쪽의 스토리는 원래도 수주라는 그 이슈는 있긴 있었지만 완전히 종전이 된다라고 했을 땐 수주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 스토리, 그리고 지금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시장의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MOU 관련돼서도 지금 세부 사항을 좀 더 봐야 된다라는 그 분위기는 확실히 있기는 하지만 크게 시장 자체를 뒤바꿀 만한 그런 흐름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종전 관련돼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그에 따른 수혜주들은 좀 지금부터 계속적인 관점,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을 열어둘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 건설, 그리고 항공주들도 같이 움직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공주들은 좀 까다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고 환율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 수혜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이 부분만 가지고 다시 한번 주가가 추세적인 우상향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단기 탄력도를 지금은 좀 노려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방산하고 건설 같은 경우에는 재건이라는 이 키워드가 물론 이 재건 관련돼서도 봐야 되는 종목을 좀 집약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는 보는데 삼성 E&A와 DLENC가 또 이란 쪽으로 DLENC는 워낙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 예전부터 이력을 갖고 있던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또 주목도가 높았던 거고요. 재건이라는 키워드만 보시려면 이 두 종목을 좀 압축해서 보시는 게 좋고 내가 만약에 건설주 자체가 이 이슈를 통해서 좀 확장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중소형 건설주들은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노를 말씀드리고 싶고 중소형 건설주 외에 대우건설, 현대건설 이런 종목군들은 결국 원전 키워드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일단 원전 키워드를 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체코 두코바니 관련된 원전, 여기에 대우건설의 참여, 그리고 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SMR 관련돼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 쪽 모멘텀도 당연히 홀텍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6월 말에 대형 원전 SMR 관련돼서 부지 선정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건설 관련된 종목들도 좀 같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대형 건설주들 전체적으로 움직일 땐 다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긴 하지만 기업별로 재료는 좀 차별화될 수는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하시고 보시면 저는 건설주들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고 대우건설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기다리셨던 분들은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드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주가의 추세를 보면 오늘 좀 음봉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이때 올라왔을 때 이 거래량이 실린 바닥에서 올라오는 상승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거래량이 동반돼서 끌어올려줬는데 최근에 조정이 나왔을 때 보면 거래량이 없는 추세적인 하방 압력을 좀 받아갔습니다. 그 얘기는 이때 들어왔던 거래량에 대한 이탈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쳤고 이때도 하방 지지력이 발생한 이후의 주가의 돌림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흐름만 보고 예전의 정고점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25,000원에 대한 돌파 흐름이 나온다면 추가 상방은 좀 가능해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건설에 대해서는 재건과 그리고 우리나라 관련된 일정 여기에 대미투자 특별법까지 6월 18일에 시행이 되는 부분까지 좀 맞물려서 시장이 이 재료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실적 모멘텀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1분기 현대건설도 어쨌든 추세를 완전히 돌려주기 위한 그런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추세 완전 돌았다 이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가 상방은 열려 있을 수 있고 가격 라인 돌파 시에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지하자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코스피 상단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일단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이제 이번에 FOMC 넘겼다고 모든 게 끝났어라고 말할 수도 없고 FOMC를 잘 넘겨야 되고 캐비너시가 앞으로 어떤 스탠스와 통화 정책을 결정을 갖고 이제 방향을 갈 것인가 이 부분이 한번 확인이 돼야지 좀 더 명확해지긴 하겠지만 그 일정까지 잘 넘긴다라고 한다면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 측면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또 11월 달에 트럼프 중간 선거까지는 어떻게든지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연출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긍정으로 시장을 바라보자 이거는 아니지만 차근차근히 시장은 재료를 소멸시키고 지금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9천과 만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더 긍정으로 저는 생각하는 건 그동안 반도체 투톱이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지수를 끌어줬어요. 근데 그들이 여전히 저는 매력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그들의 그럼 상승 탄력이 둔화됐을 때 지수를 상방으로 끌어주기 위한 어떤 종목, 하드캐리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필요한데 오늘 시장에서 조선과 방산과 원전 일부 종목과 전력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왔다. 그거는 오히려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같이 좀 지수를 추가적인 상방으로 끌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노무라, 골드만, JP모건 이런 외사 쪽에서 우리나라 증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결국 반도체가 가장 이익이 너무 좋기 때문에 쭉 지수를 끌고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산업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기업도 실적이 좋고 그들 기업이 또 같이 지수를 견인해 줄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분위기가 시장에서 잡혀가고 있고 또 2분기 실적 시즌으로 매크로 불확실성이 제거가 하나둘씩 되면 이번 주 FOMC만 잘 넘기면 시장은 또 실적 키워드에 가장 집중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상장사들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225조 원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또 실적을 발판 삼아서 9,000피, 뭐 만피를 오늘 당장 이야기하는 건 조심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긍정적인 쪽으로 지금은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부분인데 우리가 오늘도 그렇고 어저께부터 조방 원전 종목군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 반도체를 보내주고 조방 원전으로 간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반도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붙잡고 계시는 게 맞다. 특히 투톱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붙잡고 계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방 원전 같은 경우엔 보유하신 분들도 이제 다시 기지개를 피니까 이거를 내가 올라왔으니까 매도하고 다시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야 되나? 이거는 저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실적 모멘텀과 수주 모멘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눌려 있었던 쪽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올라오는 구간에서 팔고 무조건 반도체로 가자 이거는 아쉽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유지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신규 접근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신규 접근 저는 괜찮다라고는 보는데 종목들 안에서도 이제 선택은 좀 더 좁혀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조선 같은 경우에도 HD현대중공업, 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스토리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집중하고 있는 모멘텀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가장 납득되는 그 종목으로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저는 비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익 전망치와 뭐 모든 게 너무나 좋기는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괄목할 만하게 정말 다른 기업들과 대비를 했을 때 무조건적인 1등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잖아요. 뭐 중국과의 아직까지 경쟁 구도에 있는 조선이라든지 방산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 대한 기업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여전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반도체와는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AI 키워드에서 뭐 묻어나는 조선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 AI 키워드가 하반기에도 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만큼 비중에 대한 부분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비중에 대한 부분은 좀 너무 많이 들어가시지는 말자. 그리고 적당한 수익권에서 수익을 챙기면서 보시는 게 더 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더 갔다가 눌림 시에 다시 사자라는 그런 마인드로 좀 반도체와는 다른 대응의 결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저는 사도 된다라고 봐요. 네, 일단 뭐 너무 그 근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거의 외우실 정도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왜 증권사들과 그리고 외사 쪽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을 할까를 고민해 보면 그들이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이 AI 시장의 확장성이 계속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삼성도 그렇고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모든 업무 라인에서 AI를 도입해야 되는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이 구독 서비스, 개인의 구독 서비스보다는 기업의 서비스로 AI 서비스로 딱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발생하는 수익이라던가 그리고 그들은 또 엄청 방대한 양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는 기업 라인과 공공 라인 쪽으로 들어가는 그 시기가 도래를 하면 그때 돌아오는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알 수 없는 수익성과 그리고 이제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걷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는 구간의 초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빅테크 기업들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당연히 그 효과적인 부분들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TSMC에서도 어저께 차세대 패키징 기술을 공개를 했는데 HBM 탑재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BM4 앞으로 물량 더 많아질 거고요. HBM4 이 같은 경우에도 샘플을 지금 엔비디아에 보낸 상태인데 계속해서 이쪽에서도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HBM 시장의 확장성도 당연히 기술 발전에 따라서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범용 D램, 낸드 뭐 지금 일반 쪽 소비자 범용 쪽은 계속 타이트하다 물량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장기 공급 계약 체결 그러니까 제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당 가격만 보면은 좀 부담된다. 한 주당 200만 원대 부담된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반도체를 지금 사야 되는 이유와 반도체를 팔아야 되는 이유, 긍정과 부정의 이걸 두 가지를 나눠봐서 한번 기입을 쩍 해보면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보다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아직은 더 많이 확실히 지배적인 것 같고 알 수 없는 세상이긴 한데 이 AI 발전 속도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가도 충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다만 지수도 그렇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올해만 벌써 2배 이상이 올라왔습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빠른 속도로 올라온 만큼 앞으로는 변동성이 더 커질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우상향을 하더라도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다. 내 멘탈도 지키기 위해서는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고 올라가는 날 나 빨리 사야지 이것보다는 어차피 살 거라면 지켜보시다가 빠지는 날이 있으면 그때 산다라는 마인드로 아직 갈 길은 멀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삼성전기는 저도 질문도 많이 받고 개인적으로는 추가 상방이 열려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종목인데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기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리콘 캐패시터 시장을 우리는 핵심 성장 사업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반도체 웨이퍼 공정 그리고 수동 부품 역량이 모두 필요한 구간이라서 그러니까 기술이라서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TSMC 그리고 삼성전기 그리고 무라타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이 거의 시장을 앞으로 독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기는 마벨 AI 그리고 삼성전자 엑시노스 2600 패키지에 공급을 실리콘 캐패시터를 했고 또 1조 5천억 원 공급 계약을 얼마 전에 확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빅테크 쪽으로. 근데 이게 단일 계약으로는 굉장히 큰 규모이고 2027년부터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리콘 캐패시터 삼성전기의 새로운 먹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사실 본업 MLCC 반도체 쌀이라고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MLCC가 AI 서버 수요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호황기를 겪고 있어요. 고마진 MLCC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똑같이 나와요. 삼성전자랑 품귀 현상, 장기 계약 체결 이런 이야기에 스토리가 붙어주고 있는 만큼 저는 충분히 모멘텀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0만 원의 가격 라인으로 보면 역시나 부담스럽기는 하겠지만 외국에서 과연 이 회사를 2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지금 신청을 했다,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거는 삼성전기가 지금 이 정도의 주가 수준에 올라와도 추가적인 상방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실리콘 캐패시터, MLCC 그리고 패키지 기판, FCBGA까지 토탈 솔루션 전략을 추구하는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 얘긴 차별화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물론 MLCC에서는 무라타가 이제 세계 점유율 1위고 삼성전기가 2위이긴 하지만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토탈 솔루션 전략이 좀 앞으로의 삼성전기를 추가적인 상황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면 MLCC 관련돼서는 뭐 2030년까지 이 수요는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AI 서버가 폭발적이다, 서버 수요가 폭발적이고 지금 슈퍼사이클이다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보시면 증시 변동성보다는 확실히 굉장히 변동성이 물론 없진 않았죠.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날 굉장히 힘들어지셨겠지만 주가 변동성 대비해선 저는 견조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여전히 긍정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좀 성향 차이로 많이 이렇게 갈리는데, 저는 대장주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전기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재료가 글로벌 AI 서버 수요에 따른 지금 수혜볼 수 있는 이 영역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 LG 이노텍이 그에 비해서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삼성전기가 견조하게 가면 LG 이노텍도 연동돼서는 갈 거지만, LG 이노텍은 FCBGA 기판 관련된 사업 매출이 아직은 10% 정도 이제 커가는 구간이죠. 그래서 성장성에 지금 점수를 주는 부분이고, 2분기 실적에서 삼성전기는 실적 레벨업을 무엇으로 이뤄냈느냐, 이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두 기업의 차별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애플의 폴더블 폰 관련된 하반기 이벤트는 이노텍도 갖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왕 나는 MLCC, 실리콘 캐패시터, FCBGA 볼래 하시면 대장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빠지는데 어떻게 버티라는 거야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조정이 나오고 있기는 해도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미뤄 봤을 때는 오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는 좀 덜 반영된 케이스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래량을 빼고 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증설에 따른 낙수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내가 소부장을 해서 어떤 종목을 선택을 했냐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선행 PER 기준으로 뭐 30배를 넘어가는 기업이 소부장이 너무 많다, 그래서 비싸다, 이런 이야기들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배 ETF 레버리지 상품이 나오면서 이쪽으로의 자금 이동이 나왔다, 그래서 소부장 팔고 그쪽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종목군들이 굉장히 조정을 겪었습니다. 조정을 겪고 나서 이번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 우리가 웨이퍼 생산 능력을 뭐 앞으로 2030년까지 2배 늘리고 35년까지 뭐 3배 늘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소부장 기업들이 결국에는 낙수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증설 시계가 빨라진다, 이런 내러티브가 갑자기 확 생기면서 코스닥 시장 그리고 반도체에서 쭉 끌고 갔는데, 이제 실적 시즌에 곧 돌입을, 아직 시간은 또 소부장 기업들은 남기는 했지만 이제 여기서 좀 주가는 많이 갈리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부장 안에서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좋거나 아니면 정말 선행 PER이 생각보다 다른 기업 대비해서 실적 잘 나오는데 낮거나, 그러니까 저평가에 대한 밸류 매력도가 있거나, 아니면 고객사가 탄탄한가, 삼성, SK하이닉스, 뭐 마이크론을 다 가지고 있던, 아니면 한쪽으로 비중이 굉장히 크게 갖고 있던,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명확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갖고 계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말 그대로 반도체 관련주라고 뭐 정말 조그만한 사업부에 있는데 그걸 사셨다라고 한다면 조정이 나왔을 때 아니면 반등이 나왔을 때는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소부장으로 엮인 기업이 거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100종목이 될 정도로 많습니다. 물론 거론되는 기업들은 제한적이지만 또 약간 다른 시선으로
덜 올라간 반도체다 하고 사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종목들은 제가 앞서서 언급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전제 조건이 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소부장의 상승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또 한번 깨달았던 부분들은 이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장은 변동성이 확실히 확대되는 구간으로 진입을 했어요. 확대되는 구간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오늘만 하더라도 갑자기 조선방산 원전이 올라가면서 수급이 쫙 그쪽으로 몰리면서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소부장이 밀렸죠. 근데 소부장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닌데 또 이들 안에서 수급이 돌다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은 있지만 조정이 그럼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올 때 그럼 투자 입장에서는 올라갈 때는 추격 매수보다는 이 섹터에 올라가는 스토리가 명확하다면 조정이 나올 때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럼 조방원도 마찬가지겠죠. 이들이 올라간 때 스토리를 인지를 하시고 이들이 조정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담아가는 전략, 이런 쪽이 지금 시장에서는 유효하다라는 것을 이번 분위기를 보고 또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었나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너무 밉기도 하고 사실 살짝 아쉽기도 하고 그런 상태인데,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상승 랠리에 우리가 왜 종목들이 올라갔나를 고민을 해보면 4천에서 8천으로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결국 실적 키워드였습니다. 이 반도체 투톱 기업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고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어마하다, 이런 스토리가 붙어서 지수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 코스닥 시장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큰 수확과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종목과 산업이 있었느냐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기업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별화 양상을 만들었고, 예전의 시장을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통상 키맞추기라는 단어가 있었죠. 키맞추기 단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보니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마음이 아프고 저 또한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졌던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실적 때문에 이런 차별화된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코스닥 안에서는 제약바이오가 가야 되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가줘야지 코스닥 쪽에서는 분위기 변환이 좀 가능하다. 근데 반도체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까지 수급이 들어올 그런 여력이 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붙어주고 수급적으로 메이저 수급이 끌어줘야지 그때는 코스닥 시장이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주들은 지금 보시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답답하실 만한 섹터 중에 대표 섹터 중에 하나인데,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어쨌든 가격적인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고민은 깊어지실 수 있는데 여기까지 기다렸다라고 한다면 저는 팔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상반기 때 AI 쪽으로 분위기가 확 쏠렸을 때 그쪽으로 내가 빠르게 뭔가 움직임을 가져간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고민도 안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온 구간에서 2차전지 주들을 판다고 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내가 더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신다면, 나는 이제 다 싫고 그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살래,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파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 그냥 포기를 하셔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여기까지 버텼다고 한다면 하반기 무슨 모멘텀이 있는가를 냉정하게 지금은 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것조차 없으면 옮기시는 게 맞는데, 일단 하반기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유럽 쪽에서 IAEA 법안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지금 중국이 워낙 비중을 유럽 쪽에서는 크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실 거예요. 점유율 자체가. 근데 이 점유율 관련돼서 미국이 IRA 법안을 펼친 것처럼 IAEA 법안 관련돼서는 지금 유럽 쪽에서 중국계 배터리 기업들을 몰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정책들을 마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미뤄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웬만하면 유럽 쪽에서는 올해 안에 어쨌든 정리를 해서 2027년부터는 집행을 한다라는 그 계획을 갖고 있고, 자세한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중국 배터리 관련된 원료도 힘들고 셀도 중국 거 쓰는 건 힘들어지고, 그리고 유럽에서 생산해야 되고, 이런 모멘텀의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3사 같은 경우엔 유럽에 어쨌든 생산 거점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미뤄봤을 때는 지금 기업별로 삼성 SDI는 BMW,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스텔렌티스랑 그리고 폭스바겐 쪽 이런 식으로 좀 양분화가 되어 있는데, 관련돼서 수혜적인 측면을 유럽 시장에서 저는 충분히 찾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전기차 본업으로 봤을 때요, 찾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EV 쪽에서는 유럽에서 찾는다? 그러면 우리는 북미 쪽에서는 ESS에서 찾아야겠죠. 그래서 하반기 때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우리가 ESS 쪽에서 받겠다 한 수주를 지금 굉장히 못 채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하반기 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오라클과의 이런 ESS 수주 이슈가 나오면서 그 가능성을 엿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주식을 우리가 가능성으로만 갖고 사냐라는 것은 너무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의 기대감 삼성 SDI도 있는 상황이고, 실적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2차 전지가 이제 예전처럼 다시 엄청난 랠리를 펼칠 거예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하기에는 또 조방원도 이번에 또 움직여줬잖아요. 2차 전지 쪽은 코스닥이 가려면, 그리고 셀업체들은 코스피 안에서도 순환매가 나온다면 저는 기회는 좀 올 수 있고, 지금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줬을 때 우리가 그때가 진짜로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갈지 아니면 나는 여기서 탑승해서 내릴지, 그때가 고민을 더 짙게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배터리 모멘텀은 이야기가 많았죠. 과연 뭐 마진이 얼마나 남을 것이냐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당장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했고, 또 중국계 하이니켈 관련돼서 배터리 모멘텀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애초에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채택에 대한 흐름이 뭐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로봇 쪽에서는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로봇, 피지컬 AI는 지금 전 세계가 가야 되는 방향성이고, 배터리 팩이 여러 가지가 지금 장착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로봇 배터리 관련돼서는 무언가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지금 EV 쪽을 넘어서기는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ESS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신성장 동력의 역할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 셀업체들은 배터리 관련돼서 로봇 모멘텀도 계속적인 체크는 좀 필요하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옵티머스, 이런 스토리들은 지속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셀업체를 일단 처음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셀업체면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증권사에서 커버를 많이 다시 하는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그리고 삼성 SDI가 최근 상승세에서는 대장이었고, 차트 패턴으로 보면 가장 깔끔하기는 해요. 군더더기 없이 조정이 나왔고, 군더더기 없이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좀 차별화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차트 패턴이 살짝 아쉽죠. 그래서 좀 시원시원한 종목을 원한다면 삼성 SDI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 수주 모멘텀이 좀 더 기대가 된다. 그리고 기대라기보다는 수주는 ESS 쪽으로 삼성 SDI도 충분히 연려는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을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LNF도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종목은 많아지는데, LNF는 코스피예요. 코스닥은 아니고, 의외로 양극재 기업 중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만 코스닥이고, 포스코퓨처엠 LNF는 코스피인데, LNF도 난 소재가 좋아, 셀업체는 별로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LNF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의 수혜를 둘 다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소재 쪽에서는 LNF를 탑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마음이 아프실 것 같고, 너무 답답하실 것 같고, 상대적으로 AI 반도체 쪽이 강하다 보니까 더 박탈감을 많이 느끼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닥이 가려면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가 가야 된다. 근데 코스닥 관련된 정부 정책 모멘텀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죠. 최근 바이오가 2차 전지가 못 갈 때
코스닥이 올라올 때 소부장 쪽에서 물론 주도를 해주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 바이오와 2차 전지를 두고 코스닥 시장이 움직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성장 펀드 자금들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 승강제 관련돼서 이제 리그를 나누죠. 리그제에서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기업들이 나타날 거고, 그리고 하반기에 지금 기술 이전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알테오젠, ABL바이오, 올릭스, 한미약품, 그리고 D&D 파마텍 이 외의 종목들, 뭐 에이프릴바이오 외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지금 기술 이전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의 트리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약바이오. 그러면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정부 정책의 모멘텀이 붙어서 코스닥 시장 자체로 자금이 들어오는 것. 근데 자금이 들어오는데 또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를 해둔다면 결국에는 기술 이전 관련돼서 어떠한 기업이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안 그래도 수급적으로 빈집인데 여기에 뭔가 기술 이전을 한 건을 빵 터트려주는 기업이 있으면 올해 하반기 때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있었는데 이 기업도 빨리 미리 보자, 이 기업도 미리 보자,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클 수 있다, 기대감이 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AI라는 그 거대한 키워드의 반도체 호황, 여기에 삼천당 제약이라는 기업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또 악화시켰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그리고 조금의 많은 노력들과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적인 부분은 정부 정책에서 좀 붙어주길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기술 이전 관련된 모멘텀이 붙어주고, 그래서 트리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료들 안에서 뭔가 진짜 분위기를 확 바꿔줄 수 있는 이야기가 나와줘야 된다. 코롱 티슈진이 아마 6월 말 7월 달쯤에 뭐 미뤄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인보사 관련돼서 임상 3상 탑라인 결과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가능성, 어떤 이슈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D&D 파마텍도 얼마 전에 메시 치료제 관련돼서 굉장히 긍정적인 데이터를 보여줬는데 또 기술 이전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태라서 어떤 기업이든 좀 시장에 증명을 해내면 수급은 비어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또 탄력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이 너무 부담스럽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기술 이전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기다려오셨던 만큼 기다리는 구간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이건 성향 차이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빠진 기업들,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트리거가 발생을 했을 때 신규 접근을 해도 좀 높은 가격에 산다 하더라도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나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일단 좀 트리거, 그리고 뭔가 거래량, 시장의 주목도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자. 그리고 FOMC 일정에 따른 좀 변화들도 체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리 이슈를 뛰어넘으려면 기술 이전이거든요. 예전에도 생각해보면 금리 이슈, 물론 그때는 국내 관련된 이슈는 없기는 했지만 금리 이슈가 있어도 제약바이오 랠리는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 이슈가 결국 물론 우리가 한동안 금리 이슈 말고 빅테크 기업들이 좀 밀릴 때 상대적으로 빅테크나 반도체 기업들이 밀릴 때 그 수급을 가져갔던 게 바이오였고, 국내에서도 반도체가 밀릴 때 그 수급을 가져갔던 게 2차 전지 쪽도 있었고 바이오인 적도 있었어요. 그때도 뭐 금리에 대한 뭐 부담감이 있었던 시기도 있고 없었던 시기도 있긴 하지만 금리는 당연히 중요 요소이긴 해도 이게 제약바이오 기술 이전이 엄청난 게 나오는데 금리 인상기라서 올라가지 않는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금리에 대한 방향성은 지금 뭔가가 없기 때문에 더 시장은 긴장을 하고 보는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가 큰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을 기업별로 막 가져다 주고 있는 시기다. 근데 국내든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 이야기가 나온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다?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반대도 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시는 게 맞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리고 사실 금리 인상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을 때 탑픽 섹터는 아니기는 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무조건 봐야 돼. 이렇게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는 재료는 기술 이전이라는 빅 호재겠지만 당장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수급적으로 선택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은 더 멀어진다. 이렇게 좀 해석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주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피지컬 AI가 핵심 키워드니까요. AI에서 지금 처음에 생성형 AI에서 에이전트 AI로 갔고 이제는 피지컬 AI로 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당연히 피지컬 AI 쪽으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로봇주 그리고 피지컬 AI라는 이 이야기가 나온 지 시간이 좀 흘렀죠. 그리고 그에 따른 모멘텀으로 종목들이 들쑥날쑥한 시기들도 몇 번을 맞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야기 나왔던 게 실적이 아직은 아쉽다 이런 이야기들도 중간중간 나와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자들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는 종목을 압축해서 봐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로봇 관련된 이슈가 나왔어, 모멘텀이 있어. 그러면 중소형 관련된 주들까지 정말 많은 기업들이 막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기는 좀 지났다. 피지컬 AI 관련돼서 젠슨왕 CEO와 손을 잡고 피지컬 AI 개발에 들어가는 시기까지 도래를 했고 단순 기대감이라기보단 이제 기술 구현으로 좀 더 한 발짝 앞서 나간 시기에 도래를 했기 때문에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압축적으로 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 또 현대모비스라던가 액추에이터 관련돼서는 현대모비스, 로보티즈, 대기업과의 연결고리, 지분 관련된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그 그룹의 밸류체인이거나 오늘 화신도 움직이고 오늘 기준으로 화신도 상한가를 가고 그리고 HL 만도 이런 기업들도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기업에서 로봇주로 변모하는 기업들 중에서 시세가 막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는데 결국 대기업 현대차와의 이런 끈끈한 밸류체인 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시장은 가능하다라고 하고 단순 기대감이 아닌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종목을 지금은 집약을 해야 된다. 대기업과의 연결고리가 있는가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로봇으로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기술에 관해서는 정말 괄목할 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는 좀 로봇주 안에서도 꼼꼼히 따져보고 뜯어봐야 되는 구간에 왔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 관련돼서는 현대차 그룹주를 전체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 그런 모비스, 현대 오토에버, 현대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만 하더라도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 HM 만도라든지 위아까지도 넓힐 수는 있겠지만 좀 센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갖기 위해서 구글도 시도를 했다는 소식이 어저께 나왔고요. 삼성전자 단독 보도이긴 했지만 삼성전자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갖고 있는데 10%좀 넘게 갖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런 물밑 작업이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왜 이런 선택을 과연 했을까를 고민해 보면 결국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또 제조업 기반이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이 데이터들을 많이 훈련센터도 이번에 오픈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제조업 기반의 회사였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돼서 아틀라스가 기술을 이미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지금 몸값이 꽤 올라간 이 시기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이유는 저는 충분히 이 이야기로 좀 증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른 로봇주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나쁘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로봇주만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담기는 어렵잖아요. 여기서 좀 함축적으로 나는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시장은 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한 만큼 저는 현대차 그룹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메모리, 범용 디램, HBM, GPU, CPU 시장 열린다. 근데 다 거기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만약에 이 스토리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야 라고 한다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지 못했겠죠, 그들은. 근데 그렇게 될 것이야, 돈을 벌고 있어, 더 벌 거야, 이런 스토리가 탄탄하게 더 쌓아져 가고 있는 거고 현대차는 기술력도 보여줬고 많은 기업들이
인수하고 싶어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할 수 있고 하지만 지금 이 사업으로 당장 돈을 벌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갔다가 다시 꺾이고 갔다가 꺾이고 이런 시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현대차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는 결국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난 현대차만 주력해서 갈 거야. 장기적으로 갈 거야. 이것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현대차는 앞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뭐 여러 가지 지금 밟아 나가야 되는 그 구간들이 계속 있을 거고, 지금도 기술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난 이 회사의 미래 기술력을 보고 같이 내가 주주로서 걸어 나갈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장기 시각으로 쭉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요즘 시장이 워낙 탄력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LG전자처럼 단기간에 진짜 급등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계속해서 시원한 모습만을 바라고 들어가신다면 다소 실망스러우실 수 있다. 그래서 관점 자체를 시원한 상승 그리고 꾸준한 계산식 상승을 하는 종목을 살 거야, 현대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스트레스 받으실 거고요. 이 회사의 기술력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성에 나는 동행하고 싶어라는 그 마인드로 접근하신다면 지금의 하락은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마인드의 차이고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 고민을 해보시고 그게 뭐가 나쁘다라고는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의 성향에 맞게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시장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지셨을 것 같아요. 올해 초에서 뭐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좀 우상향 기조를 시원시원하게 이어갔던 증시였고, 전쟁 이슈 이후에도 한 차례 좀 쉬었지만 그 이후에도 굉장히 좀 시원한 시세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그런 시장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마인드가 몇 달 동안 좀 학습이 되었는데, 시장은 그렇게 또 만만하지 않다 보니 이제 앞으로도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그때그때 시장에 좀 순응해서 분위기를 맞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시장은 또 시원시원했기 때문에 나도 시원시원하게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체크해야 될 거, 그리고 지수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예민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도 어느 정도 시장의 분위기에 순응을 하면서 수익을 줄 때는 챙기는 전략도 가져가야 되는 섹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예전처럼 시원시원하게만 가야지, 한번 사고 나는 끝장을 볼 거야, 이런 마인드보다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처럼 지속된 우상향과 숫자로 증명해내는 기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삼성전기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그런 기업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수익을 줄 때도 챙기면서 우리가 그전에 봤던 시장과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민첩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너무 큰 자금을 한 번에 움직이시거나 너무 끝까지 수익을 볼래 이런 마인드보다는 항상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하시면서 줄 때는 좀 적당히 챙기고 또 매수할 때도 한 번 더 고민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선 또 좋지 않을까. 한두 달 또 지나면 시장 분위기 다시 시원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민첩하게 행동하자라는 쪽으로 저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치캠프 종목픽, 매주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최적의 매매 타이밍, 구독 한 번으로 전문가 4인의 종목 추천과 투자 인사이트를 모두 받아보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트렌드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뤄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